어쩌다 보니 제주에 와서 이제 산 지가 5년째 된 건 것 같은데, 이일영이라고 합니다. 저기 초등학교에, 지금 나읍초등학교에 2명의 자녀를 처음에 들여보내고, 지금 1명은 중학교 갔고, 이제 나머지 1명은 올해 졸업을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언니 아래층에 살고 있는 친동생 이미영이고요. 언니는 어쩌다 보니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 때문에 왔고요. 거의 아이들은 제가 없기 때문에 언니랑 같이 언니의 아이들을 공동 육아하고 있는 동생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암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다가 다 내려놓고 이제 제주도 여행 중에 이 나북이란 마을을 잠깐 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사진을 한 장 보내줬어요, 저한테. 그 나북초등학교가 보이는 사진, 금산공원에서.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때가 막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5월이었는데 그냥 정말 한눈에 반하듯이 반한 거예요. 아, 이런 곳이 있었어? 뭐. 얘도, 이 친구도 언니, 우리 애들은 여기서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렇지 하고 그 결정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내려왔어요, 저희는. 예. 그 시기가 제가 이제 그 유방암 판정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기수가 높았기 때문에 약간 마음의 준비 비슷하게 어떻게 되든 건강을 찾든 아니면 제가 이제 뭐 안 좋게 되든 일단은 혼자 해보고 싶었던 걸 해봐야지 하고선 제주도를 생전 처음으로 혼자서 여행을 보름 동안 하면서 우연히도 그날 첫날부터 비가 왔는데 저는 이제 스케줄을 다 짜놨었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첫날부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근처에 가까운 곳에 공원이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하게 검색한 게 나북 금산공원이었던 거예요. 혼자서 여기를 왔는데 첫날에 그냥 여기에 빠졌어요. 사실 나읍이라는 동네에 빠져서 언니한테 사진을 보냈던 것도 이미 저는 마음속에 저 운동장에 애들이 뛰어놀게 해줘야겠다라는 거. 왜냐면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5년 전에 미세먼지가 엄청 심할 때였어요, 서울에. 근데 애들이 다니던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가 매일 학교 때 제가 이제 공동 육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리러 가는 때가 많았는데 그 운동장을 가로지르면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운동장이 정말 그 흙먼지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 정말 그 먼지 속에서 또 축구하는 놈도 있고 거기에서 막 그 먼지를 다 맞으면서 애들이 걸어서 오는데 매일 저런 거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게 되게 싫었던 거죠. 그리고 또 엄마들은 나름 바빠서 애들 학원차에 바로 태워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그걸 돌린다고 하잖아요. 돌리고선 집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게 애들도 은근히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통학버스, 셔틀버스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여자애는. 그런 것들이 저도 같이 옆에서 느꼈던 스트레스여서 저 학교를 보는 순간 정말 반할 수밖에 없었죠. 공원도 그렇고. 그래서 언니한테 이미 마음의 결정은 다 해놓고 꼬셨죠. 왜냐면 추진은 언니가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언니한테 얘기를 하면 되겠다 해서 당장 언니가 며칠 뒤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나읍을 다 돌고 선생님도 만나보고 집도 구하고 그러고서는 사실은 언니가 먼저 정리를 하고 내려왔어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리고 며칠 뒤에 제가 이제 집을 다 정리를 하고 내려왔고 그때 이제 오빠네는 어떻게 내려오게 된 거냐면 오빠도 그 전에 미국에서 10년을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좀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외국을 나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는 만약에 한국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제주도는 가서 살 수 있겠다. 그게 너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한테도 우리는 내려갈 거니까 그럼 오빠도 우리 다 같이 내려가자라고 했던 게
오빠는 사실 집구해서 예쁘게 꾸며놓고 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는데 흔쾌히 바로 집을 내놓고 집이 팔리자마자 싸들고 내려왔죠. 오빠도 몇 달 뒤에. 한 3달? 세 달 정도 뒤에. 그래서 결국에는 다 모여 살게 됐어요. 처음에 첫눈에 반해서 내려왔지만 약간 시행착오도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작은 학교니까 반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일단 너무 작고, 그리고 이제 여기 원래 있던 아이들과 또 육지에서 온 아이들이 좀 다르잖아요. 문화적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아이들은 또 금방 친해질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학교 마을이라고 지원해주는 그 시스템에 그 있는 엄마들과 아이들은 그 한 마을에서 공동체처럼 막 하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뭐 방과 후에 막 시간이 이렇게 겹쳐지지 않으면 또 그 후의 생활은 또 분리가 돼서 또 이들만의 세상, 우리들만의 세상이 되는 건데 그거를 좀 극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들이 2학년 때 왔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와서는 되게 그리워했어요. 서울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거기서 뭐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거 뭐 이런 거 되게 그리워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 또 조금 익숙해지더라고요. 또 아이들은 또 적응하더라고요. 네. 또 큰딸 같은 경우는 4학년 때 왔는데 큰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깊게 이제 우정을 나눌 만한 친구가 없었는데 근데 중학교 가니까 오히려 반이 한 3개, 4개 되면서 너무 좋아요. 이제는 이 자유로운 환경과 막 경쟁에서 조금 한 발 뺀 입장에서 이제 친구들과 나누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고 큰딸은 지금 갖고 동생한테도 너 이제 중학교만 와봐라. 너무 좋다. 기다려봐라. 괜찮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서울에 지금 조카 또래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이제 동갑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어울렸던 이제 친구들이라서 그 친구들은 계속 비슷하게 그쪽 동네에서 뭐 목동이라든지 주로 이제 약간 학구열이 좀 있는 그런 동네에 살긴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우리 애들은 안 되겠는데 이런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어보면 밤 10시에 들어오고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5, 6학년 때부터 학원 다 돌고 오면은 밤 10시라고. 근데 그것도 부모님들이 그걸 애들한테 강요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하다 보니까 다 경쟁자인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지고 싶지는 않고 내가 뒤처지기는 싫어서 스스로 선택한 것들이 결국에는 그냥 다 똑같은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그 안에서도 뭐 미술을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기 진로를 사실 알고 가는 친구가 별로 없잖아요. 저희 때도 점수에 맞춰서 과를 선택했던 것처럼 지금도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일단 그런 천편일률적인 교육보다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좀 이미 생각이 많이 다른 분들이 와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주변의 것들에 많이 눈을 돌리는 편이고 오히려 서울에서와 같은 교육 목적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아예 국제학교로 바로 가죠. 근데 여기 와서 이런 마을에서 그냥 평범한 초등학교, 마을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곳을 보내는 분들은 아무래도 생각부터 다르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서울에서 살았으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제주도가 너무 잘 맞는다는 거죠. 다 똑같을 순 없고 그 사람마다 가족 취향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 가족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조금 특수한 상황도 있고 이제 그래서 모든 게 꼭 신의 그 이렇게 조정처럼 착착착착 맞아 들어갔어요. 갖고 이건 정말 우리가 여기 살게끔 이렇게 해주는 운명인가 보다 해서 뭐 땅을 구입하는 것서부터 뭐 건축, 그다음에 학교에 적응하는 거, 또 이 지역에 적응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친근했고요. 아주 좋았어요. 다행히도. 저도 남들이 막 제주도 너무 외롭지 않아, 뭐 답답하지 않아, 그다음에 뭐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 바람조차도 되게 익숙해지면서 아무렇지 않은 것 좋아요. 그냥 바람 불어도 좋고 제주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고 지금도 서울을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가면 빨리 제주도 오고 싶고 여전히 저도 1분 1초도 제주도 서울이 그립다 이런 적이 1분 1초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일단 나북초등학교는 자연 지리적인 환경이 좋았고요. 큰 도로가 접해 있지 않고 학교가 그다음에 금산공원이란 정말 그 원시림 같은 아이들이 수업 시작 전에 한 15분 산책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만큼 그런 거는 메리트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마을이라고 이제 마을과 학교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가 학교에 머무르는 동안은 이제 집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경쟁도 치열하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또 제 주변의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게 6학년까지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금방 또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데 제주도가 집을 그렇게 쉽게 구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또 시내로 가면 또 이 모든 생활과는 또 전혀 또 반대로 생활을 바꿔야 되니까 이 연계되는 그 다리 역할이 없는 거예요. 6학년 때까지는 고민 없이 살 수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들 중학교를 어디로 보내지? 그러면 전학을 또 시켜야 되고 집을 구해야 되고 집값은 너무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항상 전반적으로 좀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정말 정착을 할 마음이 계시는 분과 잠깐 머물렀다가 또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1년 살기, 2년 살기. 근데 또 1년 살기, 2년 살기를 하시는 분에 대한 시선도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땅을 사서 뭐 정착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주민처럼 받아들여 주시고 마음을 여시는 부분도 있는데 워낙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더 정을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정보에서도 좀 취약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나부빈 줄도 몰랐고 이제 나부비라는 이름 자체도 너무 생소해가지고 발음하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마을이 있었나 하고서 이제 온 게 근데 처음부터 딱 금산공원을 제가 봤기 때문에 마을 안에 사실 곧자와 작은 난데림이잖아요. 그 난데림 자체가 조성이 돼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그 앞에 이제 학교가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언니가 말한 것처럼 아이들의 오전 활동이 일주일에 뭐 2번, 3번을 학교에서 뭐 줄넘기도 있고 하지만 금산공원 한 바퀴 돌고 오기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모를 때는 제가 이제 성산 쪽이라든지 종달리 마을이라든지 뭐 북촌 쪽이라든지 다른 그냥 마을 또 이제 친구가 살고 있는 마을 같은 데를 가봐도 뭔가 그 큰 도로 아니면 정말 좁은 마을길 그리고 뭔가 하여튼 걸을 때 좋긴 한데 되게 낯설은 게 있어요. 사실 시골이어도 되게 낯설다는 느낌이 있는데 나부배는 제가 5년 전만 해도 사실 뭐 가게나 이런 건 전혀 없었지만 마을이 되게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마주친 분들이 그게 제가 운이 좋았는지 좋은 인상을 줘서 저를 이 마을에 살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
제주 도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이렇게 무뚝뚝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말을 걸면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밭일 하시다가 뭐라도 주려고 하시고 뭐 이거 한번 먹어봐 하면서 주시던지 뭐 그런 식이었고, 또 우연히 조그만 카페 앞을 지나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휴무일이어서 아쉬워 하는데 또 거기서 이제 마당에서 애들이랑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쳐다보고 있었더니 문 닫는 날인데 차 한 잔은 드릴 수 있어요 하면 또 문을 열어주셔서 혼자서 그 카페를 차지하고 차를 마셨던 기억.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다른 마을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네, 낯설거나 여행지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을 느낌이 강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를 5월 달에 전학을 시켰는데 그때 이제 막 운동회 같은 거를 할 때였거든요. 갖고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부모님들도 참석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전교생 수가 200명 조금 넘으니까 정말 가족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회가 아이들만큼 어른도 참여도가 그렇게 높은 줄 몰랐고, 또 참여했는데 되게 열성적인 거예요. 정말 애들보다 더 좋아요. 막 피 터지게 가족 잔치. 싸우고 막 정말 응원하고 그 막 하하호호 진짜 그 하루 동안의 소풍 같은 날이었거든요. 가족들끼리 해갖고 이런 거는 진짜 무슨 영화도 아니고 뭐 부모의 참석률도 이렇게 높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재밌게 진짜 옛날 이야기 하는 것처럼 되게 재밌는 그 운동회를 해마다 이제 겪고, 오히려 그 코로나 때문에 운동회가 잠시 쉰 날은 그냥 저희 아는 이제 학부모들끼리 우리끼리라도 아이들 데리고 소규모로 운동회를 하자 해서 완전 재밌겠네요. 예, 막 메뉴를 막 프로그램을 다 해갖고 막 상품도 하고 막 보물찾기 막 숨겨놓고 저희끼리 그 운동회를 또 했어요. 막 달리기도 하고 뭐 제기차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다르죠 많이. 네,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 운명을. 그냥 비가 온 것부터가 이제 고뇌 산책에서 묵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짜놓은 동선이 있었어요. 사실은 숙소도 이미 다 정해놨었고, 여기선 3일, 여기선 2일 해가지고 계획의 여왕. 네, 어디 갈 걸까지 다 해놨는데 첫날 딱 비가 오면서 또 우연히 그 지도 있어요. 지도를 카페에서 얻어왔는데 그 지도에 이 금산공원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별로 없잖아요. 사실 금산공원 나와 있는 지도가 없는데 거기에 비 오는 날 가볼 만한 곳에서 금산공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나를 부르는 게 있구나. 사실 저희가 이제 집을 여기다가 짓고 이런 것도 엉뚱하게 왜 가수원 자리를 이렇게 저희한테 주셨을까 하는 게 금산공원 제일 앞에 있는 집을.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그런 운명이 아니면은 되게 이루어지기 힘든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도 예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 사실 고민을 하긴 했지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고민이 될 텐데 저희가 되게 즉흥적인 가족이라서 뭐 그때그때 뭔가 답이 있고 그때그때 뭔가 있을 거야 하고 했는데 뭐 중학교 들어가 다 그런 말을 물어봤거든요. 이제 제 딸이 배우 활동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서울을 갈 거냐고. 난 잘 모르겠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했는데 이게 어떻게든 되는 게 지금은 이제 아주 확실한 결정은 아니지만 소은이가 아무래도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수업 일수도 오바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고등학교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그냥 홈스쿨을 하지 않을까. 원래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중학교 때 그 고민을 했어요. 중학교로 가면은 아이들이 정말 아직 중학교는 순수하고 어린애다운데 또 주위에 있는 중학생들 보면 또 그렇지도 않고 뭐 친구끼리 좋은 영향도 주겠지만 아닌 것도 있고 되게 그게 암울했었거든요. 사실 중학교 생각만 하면.
네, 그럼 우리 소원이는 그냥 중학교는 홈스쿨 해서 집에서 책이나 많이 보게 시킬까? 이제 했는데, 이제 여기는 중학교는 너무 만족스럽게 즐겁게 다녔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 만약 활동을 계속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면 아마 소원이는 홈스쿨 쪽으로 할 것 같아요. 선우는, 아직 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지금 찾아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계획은 없듯이 일단 중학교는 애월 중학교 가서 이제 즐겁게 살다가 그때 해결하려고요. 네. 저는 살짝 또 생각한 거는 선우는 저쪽 표선에 또 새로운 학교가 예, 생긴다 그래서 그래 뭐 그러니까 이제 입시와는 좀 동떨어진 프로그램을 갖고 있겠죠. 저는 막 이렇게 입시에 매달리는 생각은 잘 안 해봐서 입시와 동떨어져서 그렇게 좀 새롭게 그런 커리큘럼을 겪어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아직 정보는 많이 없는데 아직 시간이 저에겐 좀 있으니까 좀 보려고요. 정말 놀라운 게 우리 때는 60명 막 70명 아니 어떻게 선생님들이 그 많은 아이들을 케어를 하실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지금 저도 이제 가끔 학교에 이제 재능 기부식으로 아이들 뭐 좀 미술 활동 같은 거 가보면 10명 이상만 되면 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불가능하고 그 질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고 싶어도 일단 사람 수가 많으면 훨씬 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떻게 60명을 선생님이 가리키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강압적이고 뭐 그치, 맴매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뭐 딱 그러긴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해맑고 정말 자기 말 많이 하고 이렇게 뭐 눈치를 보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에요. 저 옛날 그 외국 영화 보듯이 막 아유, 선생님 앞에서 자세가 막 학생이 막 이상하고 이런 거 거의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선생님들도 많이 모습들이 저희가 예전에 겪었던 선생님과는 많이 다르시고요. 제가 또 겪어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1명, 많으면 2명 하니까 정말 자기 아이가 제일 귀하고 뭐든지 아이 중심이잖아요. 학교의 문제도 되게 예민하신 부분들이 많아요. 뭐 조금만 다치고 왔다든가 무슨 말을 들었다든가 하면 굉장히 그 부분을 예민하게 하시는데 정말 그냥 아이는 학교에서 무사히 다치지만 않고 큰 문제가 없으면 엄마들은 오히려 조금 둔하게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맡겨도 될 것 같은 생각을 좀 한 게 되게 예민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막 전화도 많이 하고 선생님도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뭐 이제 바뀌어서 위치가 그러니까 조금 더 엄마들도 선생님들 믿고 아이 문제는 너무 예민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너무 많이 다르죠. 그때 뭐 다 수미양가, 뭐 1등부터 63등까지 뭐 다 그냥 점수화해서 등수를 매겼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글쎄 그때는 그렇게 개념이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냥 학교를 다닐 때 어떤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개념이 없었어요. 하다못해 북한이랑 일본을 구분 못할 정도로 도대체 이게 무슨 이 주입식 교육이란 게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였을까? 그냥 시험 나오면 아 나쁜 놈은 일본 아니면 북한이야 둘 중에 하나 뭐 이런 교육인데 지금 보면 애들이 도대체 어떻게 등수를 매길 수가 있어 이러잖아요. 하다못해 그런 수미양가조차도 없으니까. 그냥 정말 순수하게 그 아이에 대한 그런 의견 같은 것만 보내주시고 해서 애들이 그래서 더 기가 죽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뭐 친구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거지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필요한 내 친구들과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보기 좋아요. 등수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 저는 약간의 방치, 그다음에 좀 관심은 갖지만 참견을 좀 덜 하고, 그다음에 같이 놀아주는 거,
부모도 학교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의 친구처럼 같이 놀아주는 게 되게 쉬운 일 같은데 어렵거든요. 예, 저는 정말 아들내미랑 축구한다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또 저랑 하는 걸 좋아해서 정말 한 5분만 뛰면 막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재밌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한바탕 그렇게 놀아주고 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유대감도 생기고 아이들이랑 쪼물락쪼물락 미술 활동도 하고, 예, 약간 미술 활동 같은 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행히 이제 그런 걸 제가 좋아하고 아이들이랑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아이들 친구들도 불러와서 같이 하고 하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같이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마음. 그러니까 교육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 아이가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관심 갖고 배려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경쟁이 아니고 막 시기 질투가 아니고 그냥 쉬운 건데 제일 어렵죠. 예전까지 아마 지금까지도 교육은 애들의 한테도 그렇고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갖기 위한 게 교육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언니 말대로 교육은 어디에나 있고 가족 안에서도 있고 가정에서 있고 학교에서 있고 하다못해 뭐 버스를 타도 버스 안에서도 있고 학원에서도 있고 우리가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모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교육이고 산교육이고 그런 교육들이 결국에는 한 사람의 정말 인격을 만드는 올바른 교육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등수라든지 직장을 위한 돈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얘를 정말 잘 살게 하기 위한 교육. 그게 저는 진실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좀 고등학교도 좀 제주도스러운 좀 그냥 공교육들과는 좀 다른 좀 다양한 학교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들 중학교까지 막 하다가 사실 그래서 자꾸 들고 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착을 못하고 이제 부모님들 나이 때는 사실은 그때부터가 제주도의 어떤 생활을 제대로 좀 즐기면서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주도가 전원 생활과 문화 생활을 다 공유할 수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나이 또래에서 좀 더 들어갈수록 굉장히 그런 거에 만족감을 느끼고 훨씬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어른들은. 근데 애들은 사실 이게 자꾸 좁아져요. 공부 쪽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요거를 좀 딱 틔워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는 뭐 제주도에 여러 가지 조건은 다 좋지만 사실은 그런 특수한 전문적인 거 아니면 또 예술적인 거,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좀 부족하기는 한 것 같아요.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들도 너무 적고 그런 거를 좀 채워줄 수 있는 좀 교육제도라든지 선생님을 양성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그냥 한쪽에 사람들이 잠깐 휴가지처럼 왔다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제대로 정착해서 좀 키워나갈 수 있는 제주도를 충분히 교육적으로도 끝까지.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전공은 검은고지만 이제 제자가 한 명 있어요. 나이 같은. 누가 보면 이제 그분이 선생님 같은. 그쵸. 그분은 되게 검은고를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특이하게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래도 또 소개를 해서 이제 레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특별한 혜택은 참 쉽게 접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아쉽고 그때 어떻게 뚜렷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서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더 활동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관심 갖는 사람들 모아서 같이 어떤 일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찾아보면 이제 혼자 살 수는 없는데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제주도에는 은근히 많은 거예요. 오히려 정말 서울보다는 좀 다르고 특별한 분들이 정착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오히려 말도 더 잘 통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거를 같이 이제 소통할 수도 있고 해서 전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찾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그런 이제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면서 또 쉐어하면서 이런 거를 스스로 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